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일본 구매 대행을 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좋은 환경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마도 가장 오랜 기간 일본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을 갖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환경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총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배송비 관련된, 두 번째 환율 관련된, 세 번째 배송기간 관련된, 네 번째 정품 소명 관련된, 네 번째 내수가 돼서라는 이 5가지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일본 구매 대행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정도쯤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10년이 됐죠. 근데 최근에 배송비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자,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쿄가 여기 있고, 그리고 오사카가 여기 있고, 후쿠오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있고, 인천이 있죠. 네, 도쿄 같은 경우에는요, 에어로 이렇게 인천으로 가서 배송을 하고요. 오사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부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후쿠오카가 전자상거래로 일본에서 첫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도쿄에서 갈 때는 700엔 이상 하고 여기도 한 700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오사카로 갈 경우에는 매일 출항을 하는 게 아니라 주 3일 정도 했어요. 에어도 매일매일 하지만 비싸고. 근데 후쿠오카로 오픈이 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210km밖에 안 하거든요. 진짜 되게 가깝죠. 근데 매일 출항해요. 그리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000원대 후반이에요. 도어 투 도어로. 도어 투 도어로. 그래서 엄청난 가깝고 매일매일 출항하고 배송비도 싸고 배다 보니까 국비 무게가 없어요. 국비 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쿠오카로 출항을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쿄, 오사카 합쳐서 한 달에 50만 건 정도의 개인 전자상거래 건이 출고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50만 건 정도가.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배대지가 이제 후쿠오카로 옮겨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배송비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난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배송비가 낮아지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먹을 수도 있는 가격도 있겠지만은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격이 낮아져서 일본 구매 대행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게 전체적으로 저렴해질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는 솔루션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구매 대행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대표님의 솔루션을 쓰는 사람의 나라별로 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약 60%가 미국하고 유럽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 정도가 중국을 하고 계신데요. 일본은 두세 사업자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적죠. 물론 이건 솔루션 업체 한 군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저희가 생각해도 요즘에 일본 구매된 셀러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확연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쿠오카 개항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후쿠오카로 가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후쿠오카에서는요, 도어 투 도어로 정확하게 3일 고객이 받는데, 그리고 최대 2일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3일인데 2일까지도 서비스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재고를 두고 출발을 한다면 이틀 안에 받는 거예요. 이틀 안에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쿠팡 직구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볼 때는 엄청 큰 이점이에요. 그리고 배송기간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긴 뭐냐면, 최대 2일 배송도 가능하거든요.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 어떤 정책을 펼쳤죠? 구매 대행은 7일 안에 배송할 것. 7일 안에 배송을 해야 된대요. 7일 안에. 영업일 7일이겠죠. 뭐 토요일, 일요일 쉬고 추석 쉬고 뭐 이런데 7일까지는 하진 않겠죠. 자, 근데 영업일 2일 배송이에요. 2일 배송. 그러면 지금 정책에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구매 대행은 일본이 어쩌면 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그쵸? 210km밖에 안 돼요. 210km. 제주도보다 가까워요. 네, 매일매일 출항이고요. 일요일도 물건이 옵니다. 고객이 금방 받잖아요. 고객이 금방 받는다는 뜻은 뭐죠? 정산도 빠르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구매 대행을 생각을 한다면.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환율 이슈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엔화는 940원대예요. 그쵸? 우리는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달러는 얼마예요?
1470원대예요. 거의 역대급이죠. 그리고 중국 위안화는 얼마예요? 210에서 220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역대급이에요. 유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가장 환율이 저렴한,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은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쿠팡 직구만큼 배송이 빠르고 매일 출고하고 그리고 배송비가 싸졌고 그러니까 이 환율 이슈까지 얹혀져서 우리가 일본 구매 대행의 마진을 확실히 조금 더 룸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 싸게도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일본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알아보자면 일본은 1억 1000이라는 인구가 있죠. 보통은 8천만 명이 넘어가면은 내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인구수예요. 근데 1억 1000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내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수가 안 돼서 못 파는 그런 카테고리의 상품들은 브랜드가 될 수가 없어요. 자국 브랜드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수출도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수출은 변수가 많죠. 근데 내수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카테고리도 다 브랜드가 되어 있는 상품이 많고 그 상품 하나만 가지고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력이 고도화돼서 좋은 상품들이 솔직히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꽤 괜찮은 카테고리들도 많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구라든가 뭐 캐릭터라든가 의류라든가 그리고 더 많은 상품을 수입을 하니까 최우수 벤더가 돼서 가장 많은 상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게 가지고 와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신발 있죠. 온러닝 알죠? 온러닝. 이 온러닝 신발이 우리나라 최저가가 23만 원이었어요. 근데 현지 가서 제가 사서 신었는데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 갭은요. 솔직히 구매 대행으로 충분히 괜찮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비단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들 전부 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배송도 이틀 안에 가는 거니까 솔직히 우리가 구매 대행 업자로서 한번 해볼 만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품 소명 간소화가 뭐냐? 자, 쿠팡 같은 경우는 상품을 올리면 정품 소명을 하라 그래요. 특히 브랜드 셀링 아시죠? 이 브랜드 셀링이 정품 소명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왜냐? 이거는 구매 대행이 아니고 재고를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품 소명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런데 구매 대행은요, 뭐죠? 재고가 원래 없는 비즈니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품 소명이 너무나도 간소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서 산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곳이고, 이곳은 일본에서 정품을 유통하는 기관이고, 회사고, 스토어고, 이렇게 소명을 하면은 쿠팡, 그 정품 소명이 까다로운 쿠팡도 정품 소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구매 대행을 하면서 필요한 이슈들 있죠. 배송비 싸죠. 환율 이슈 없죠. 배송기간 빠르죠. 정품 소명 간소화돼 있죠. 내수되죠. 지금 그 어떤 구매 대행을 생각을 하고 계셔도 일본만큼 매력적인 구간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 나갈 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사님은 린카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린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린카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린카님 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온꿈사에서 해외 구매대행 강사 그리고 해외 구매대행 셀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린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앞으로 이 어나더 일본 구매대행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어나더 일본 구매대행 클래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저라는 이제 린카가 있고 또 이제 다른 한 분이 케코아라는 이제 강사분이 계신데 이제 저희 둘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케코아님은 아쉽게도 이 설명에 참석을 하지 못하신 상태라서 제가 케코아님 강의 커리큘럼까지 함께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방금 전에 또 인사를 드리기는 했지만은 뭐 일단은 린카가 누구냐라는 일단 강사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일단 저는 이제 도쿄에서 약 10년 정도를 생활을 하고 학사 과정을 거쳐서 그래픽 디자이너까지 커리어를 쌓고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일본과 관련된 그런 업계에서 종사를 하면서 일본 구매 대행을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본업으로 일본 구매 대행과 브랜드 병행 수입 이렇게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링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구매 대행을 왜 추천을 드리느냐 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게 된다면, 일단 현재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은 이제 중국에서 구매 대행을 하는 셀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일본 구매 대행이란 중국의 공산품이랑 다르게 이미 기존에 이제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뭐 일본 로컬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제품들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특성상 판매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 공산품과는 다르게. 그리고 그 브랜드가 갖는 힘이 정말 막강하다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특장점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브랜드가 갖는 파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신뢰도가 아무래도 좀 기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고객들이 모르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브랜드 제품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의존도도 다른 나라의 국내 대행보다는 의존도가 낮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트랙님께서 지금은 엔저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품 가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일본 구매 대행 특장점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그 일본의 브랜드가 갖는 힘이 뭐가 있을까요? 카테고리는 굉장히 많은데 뭐 아웃도어, 뭐 캠핑용품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일본 브랜드들이 많죠. 스포츠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구 같은 경우는 이런 일본 로컬 브랜드에서 굉장히 그래도 퀄리티가 좋은 그런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마진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고, 가공식품도 저희 일본 여행 가면은 뭐 돈키호테나 편의점 가가지고 일본 이제 과자나 스낵 종류 이런 거 많이 사오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들 영양제 같은 경우도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다만 이제 의약품을 오인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된다면은 제가 가이드라인을 따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뭐 향수를 일으키는 일본 가전제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랑 전압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인식이 낮을 수도 있는데, 옛 세대들이 즐겨 쓰던 그런 일본의 가전제품 브랜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틈새 시장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피규어 굿즈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일본 고유의 로컬 브랜드들, 아직 우리들도 잘 모르는 그런 로컬 브랜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도 매니아층에서는 일정 수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틈새 시장으로서 노려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강의에 다 녹여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일본 브랜드가 갖는 힘,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일본 브랜드의 높은 신뢰도, 그리고 일단 일본어입니다. 상세 정보가 중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고객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고, 이 일본어가 갖는 힘도 생각보다 막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품 이슈. 중국이나 동남아 제품과는 다르게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로컬 사이트 같은 데를 경유해서 구매를 한다면은 제 경험상 거의 100% 정품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가품에 대한 이슈도 거의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일본 브랜드의 높은 신뢰도 인 측면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낮은 마케팅 의존도. 이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는 공산품이랑 다르게 이 제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브랜드의 제품인지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키워드 세팅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진입장벽이 다른 구매 대행보다는 낮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저희 엔저 같은 경우는 코드램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최근 3년간의 그래프를 조금 확인을 봤는데 3년간에 딱 9번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800엔에서 900엔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대단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저희 앞으로 강의에서도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이제 저희는 해외 수출이라는 이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 증빙을 통해서 현지 소비세 환급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백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 구매 대행을 했을 때 이제 가격적인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나더 일본 구매 대행 클래스의 특징이라면 무엇이 있는가? 일단 어나더 한다면 저희 또 하나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이 아닌 또 하나의 일본 구매 대행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그런 강의를 통해서 어떤 보완점들이 있으면 좋겠고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제 고민을 해왔고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점을 더 이제 추가를 해서 또 하나의 기존에 있는 것과 또 하나의 그런 일본 구매 대행을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나더 일본 구매 대행 클래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일단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기초 세팅, 이제 사업자를 이제 내셔서 어떤 식으로 기초적인 것들을 세팅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기초 세팅과 주요 마켓 전략, 그리고 2강에서는 일본 구매 대행 성공 구조와 카테고리 전략을 테코와 강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3강에서는 링카의 소싱 전략과 제품을 어떤 식으로 컨텐츠화 하느냐. 이제 4강에서는 케코아님의 소싱 전략과 실전 가이드가 되겠고요. 5번째 강의에서는 저희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저희 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세금 문제. 아까 말씀드린 소비세 환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가세를 정리를 하고 세금 소명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강의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자 기초 세팅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당연히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을 할 거니까 이 이커머스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자 기초 세팅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가이드라인을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세팅이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가 국내에서 트래픽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오픈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주요 마켓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픈 마켓 같은 경우는 뭐 정책 같은 것도 꾸준하게 바뀌기도 하고 저희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안전하게 내 스토어를 운영해 나가는지 그런 방법들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브랜딩을 못하는 거는 아예 아니거든요. 저는 좀 이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 되고 어떤 방어 수단을 완벽하게 기재를 해야 이제 추후에 그런 고객과의 이슈로부터 내 제품들을 방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제가 가이드를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이제 전달도 드릴 거고 보면서 설명까지 전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강을 마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본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은 이 일본 구매 대행은 어떤 거지? 이것부터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케코아님이 실무적인 경험을 이제 녹여내서 실전형 개론으로 여러분들께 풀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판매 전략 수립이라든지 스토어 운영 전략이라든지 케코아님과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마켓과 케코아님이 주력으로 판매를 일으키고 있는 마켓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치우칠 그런 위험이 있는데 양쪽을 다 듣게 된다면은 이제 폭넓은 그런 오픈 마켓들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판매 카테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케코아님이 유의미했던 그런 판매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판매 타율을 높여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강의로 녹여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3강 같은 경우는 저 링카가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그니처 소싱 방법이죠. 팔리는 끄무비. 끄무비가 뭘까요? 여기도 이미 적혀져 있긴 한데 이제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들은 아무래도 그것들이 좋은 마진율과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런 이제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진행할 수 있었던 저만의 노하우, 반품률 1% 미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조금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저의 그 판매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께 일부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트래픽 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백지인 상태에서 소싱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기존에 사람들이 찾는 제품이라든지 트래픽이 발생한 그런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제품들 위주로 소싱을 해서 등록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승률적인 부분에서 많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콘텐츠와 효자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제품들을 콘텐츠화를 하고 기존의 트래픽을 활용해서 제품을 올린 것 중에서 효자 상품이라고 한다면 판매가 말 그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품들을 효자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효자 상품들은 사실 구매 대행에서 굉장히 오래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브랜드의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금세 경쟁사가 들어와서 함께 판매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롱런 시킬 수 있는지 조금은 더 내가 독점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강의에 녹여낼 예정입니다. 4강에서는 이제 캐코아님의 소싱 방법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빅데이터 구축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싱을 하고 등록만 하고 그거를 그냥 반복적인 업무로 가져간다고 해도 뭐 판매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 기존의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 구축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다음 스텝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캐코아님은 진행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제 강의에 녹여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를 알고 내가 브랜드 공부를 해서 그 브랜드의 제품을 가지치기로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여러 접근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제 카테고리를 어떤 식으로 확장시켜서 다양한 소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 4강에서 캐코아님이 자세하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5강에서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투플렉스라는 해외 구매 대행 통합 솔루션 투플렉스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품 한 개를 판매를 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까지 전부 제작을 해서 6개의 마켓에 전송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5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나요? 그러니까 제품 하나를 소싱해가지고 수집을 해서 6개의 마켓에 전부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5분입니다. 이거 분명히 되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시면은 몇천 개에서 많게는 몇만 개의 제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동으로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한계가 많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투플렉스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강의에서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저만의 이제 노하우로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효율적으로 제품 등록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 투플렉스 강의를 여러분들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강에서 사업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필연적으로 세금 문제가 추가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국내 판매자랑은 다르게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그런 세금 처리 접근 방법도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네, 캐코아님 6강에서 다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소비세 환급을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백마진을 가져가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세무 처리를 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부가가치세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까먹지 않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CS 대응 전략까지 함께 캐코아님께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어나더 구매 대행 클래스의 유니크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 지금이 이게 설명회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이 설명에서 담지는 못했어요. 담지는 못했고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강의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할 예정이고 딱 5가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그런 유니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매 대행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떤 미션을 제공을 해드렸을 때 그것들을 완수를 해주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해외 구매 대행 통합 솔루션 투플렉스 평생 할인 쿠폰까지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기본이 아닌 그런 디폴트는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주관적으로 이제 유효했던 그런 인사이트를 토대로 해서 강의를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트랙님도 조금은 언급은 하긴 했지만 저희가 요즘에 일본 구매 대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온꿈사 같은 경우는 그런 구매 대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제휴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인프라를 좋은 혜택들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유니크 포인트 핵심까지 어나더 일본 구매 대행 클래스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